나이가 들수록 우린 점점 더 단순한 걸 바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보다 그저 자식이 웃는 얼굴로 엄마 아빠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한마디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무심한 대답만 돌아오고 함께 있어도 벽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더 멀어질 것 같아 그저 삼키고 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자식들은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말을 걸면 응 알았어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때 생일날 아침 축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한 통만 오는 날 마트에서 자식이 좋아하던 반찬을 사서 무거운 봉지를 들고 찾아갔는데 엄마 말했잖아요. 바쁘다고. 귀찮다는 표정을 마주할 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사랑이 멀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엔 공허함이 쌓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식의 태도가 아니라 소통의 방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사실 여러분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는 단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알게 된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시당하던 관계가 존중받는 관계로 바뀌었고 서운했던 대화가 따뜻한 이해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분의 삶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숙 씨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고 혼수 비용을 마련하려 빚까지 졌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겐 고기를 먹였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며 새 옷은 늘 자식에게 사주었습니다. 겨울날 새벽 영하의 날씨에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찬물로 빨래를 할 때도 이정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 믿음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지만 자식들이 결혼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무언가 물으면 그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어지러워서 걱정이야. 라고 말하면 병원 가보세요. 한마디로 끝이었죠. 이정숙 씨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키운 게 죄인가? 자식들은 왜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냉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73세 박순애 씨가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 자식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숙 씨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러자 박순애 씨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무릎 아프다, 혈압약 깜빡했다,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정작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 말에 이정숙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나 요즘 혈압이 높아서 어제 넘어질 뻔했어.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 언제나 자신의 근심거리로 시작했죠. 박순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사람이에요.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걱정거리만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화 받기 전부터 또 뭐가 아프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순애 씨는 이정숙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씨, 자식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화할 때마다 자기들이 뭔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고 위로해줘야 할 것 같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박순애 씨가 결정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대답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자식은 엄마가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느낄 거예요. 이정숙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정말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평소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뭐 바쁘죠. 익숙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엄마도 바빠.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정숙 씨는 박순애 씨의 조언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5초. 이정숙 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회사 프로젝트가 계속 실패해서 상사한테 매일 혼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지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숙 씨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럴 땐 상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봐라. 엄마 생각엔. 하지만 이번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날 두 사람은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느끼는 압박감, 동료들과의 갈등,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이정숙 씨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자식에게서 이 말을 들은 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드디어 승인됐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기쁜 일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이라니. 이것이 바로 부모가 바라는 진짜 모습 아닐까요? 그 후로 큰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어? 처음엔 큰아들도 짧게 대답했지만 이정숙 씨가 끝까지 기다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애 교육 문제로 아내랑 의견이 안 맞아서 요즘 스트레스예요. 그랬구나. 두 사람 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을 텐데 의견이 다르니까 힘들겠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엄마는 항상 제 편이어서. 이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편이어서라는 말.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자식의 마음을 여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질문을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던지면 자식은 금세 알아챕니다. 엄마가 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야 합니다. 자식의 삶이, 자식의 하루가, 자식의 마음이, 그 진심이 목소리에 담길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기술처럼 흉내 내면 자식의 마음은 금세 닫힙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는데 애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질문을 던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나저나 엄마 요즘 많이 외로워. 그 숨은 의도를 자식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진심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둘째,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묻고 바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어? 그나저나 엄마가 요즘 혈압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대답을 기다린다는 건 침묵을 견디는 일입니다. 자식이 그냥 뭐라고 얼버무릴 때 그 침묵을 견디는 겁니다. 2초, 3초, 5초. 그 침묵이 불편해서 우리는 금세 다른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말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딸한테 요즘 힘든 일 없어? 물어봤는데 딸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때 참고 기다렸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딸이 갑자기 사실 요즘 회사에서 하면서 털어놓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10초를 못 참고 엄마는 요즘 이랬으면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침묵을 견디는 힘. 그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라. 엄마 생각엔 내가 이렇게 하면. 하지만 자식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땐 상사한테 당당하게 말해야지. 회사 노조에 얘기해 보든지. 이랬더니 아들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해결책만 주려고 하니까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조언은 때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자식에게 전화하거나 만났을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어?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때 중요한 건 가벼운 목소리입니다. 무겁게 너 요즘 힘들지? 이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어때? 가볍게 자연스럽게. 자식이 그냥 얼버무리더라도 최소 5초는 기다려 보세요. 그 5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냥 5초 침묵. 사실은요.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자식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절대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자식이 다 말할 때까지 그저 듣기만 하세요. 응, 그래. 그랬구나. 계속 말해봐.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만약 자식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그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세요. 엄마 생각엔. 하지만 내가 더 잘 알 거야.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정숙 씨는 그 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 나 요즘 좀 지쳐요. 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하던 변화였습니다. 무시당하던 관계가 존중받는 관계로, 서운하던 대화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정숙 씨 자신도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기대는 게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는 나를 외롭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해와 응원이구나. 이정숙 씨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정숙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리가 아침 준비해 왔어요. 작은 아들이 케이크를, 큰 아들이 미역국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정숙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일날 아들들이 찾아온 게 10년 만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때 전화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고 끝이었는데 마이너스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으며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에는 솔직히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통화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마음이 풀려요. 조언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들어주시는 게 더 큰 위로가 돼요. 마이너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는 너희한테 주기만 하면 좋은 엄마인 줄 알았어. 내 걱정, 내 외로움만 얘기하면서 정작 너희 마음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간 후 이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아들들이 준 선물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그들이 편하게 엄마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나는 이제 알았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을, 무거운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이해라는 것을.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가 자식의 마음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나?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나? 마이너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유는 무시가 아닙니다. 소통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렀던 겁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나의 걱정,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자식에게서 부모로. 내 걱정, 내 외로움, 내 아픔.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온도를 바꿉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진심으로 묻고 끝까지 들어주고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은 여러분을 짐이 아닌 마음의 울타리로 느낄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듣는 자세로 완성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기대가 아니라 가벼운 관심으로, 질책이 아니라 공감으로, 조언이 아니라 이해로. 마이너스. 오늘 그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5초를 기다려 보세요. 그 5초가 10년간 쌓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더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로 시작하지 말고 너 요즘 어때? 로 시작해 보세요. 만났을 때 엄마 말 좀 들어봐가 아니라 내 얘기 좀 들려줘라고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세대와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놓인 작은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정숙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선생님, 저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어요. 자식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라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데가 아니라 너는 요즘 괜찮니? 이 한마디가 평생 쌓은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어? 진심으로 묻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